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 버블 속에서 불을 키우는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대예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짐 로저스 지음, 송태욱 옮김, 알파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짐 로저스 작가님에 대한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월가에서 인정한 투자계의 거장으로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린다. 1942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다. 1964년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디딘 그는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사인 퀀텀 펀드를 설립한 뒤 10년 동안 무려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 전 세계 금융 투자 시장을 뒤흔들었다. 1979년 37살에 은퇴해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금융론을 가르쳤으며 1990년, 1999년 두 번에 걸친 세계 일주로 168개국 3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행을 통해 여행하며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주요 경제 위기를 예견해 그때마다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가올 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되리라고 예견한 그는 오랫동안 주시해온 한반도 시장에 일어난 변화를 강조하며 향후 10에서 2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한반도 투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등이 있다. 다음에 차례 살펴볼게요. 제1장 코로나 쇼크로 내 인생 최악의 불황에 빠지는 세계. 제2장 포스트 코로나의 패권을 쥘 나라는 여기다. 제3장 원유 약세, 물이나 식량 위기, 상품은 어떻게 될까? 제4장 코로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장. 제5장 대전환하는 세계에서 이겨나간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모든 경제를 닫고 말았다. 2008년에 리먼 쇼크 때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영향으로 연쇄 도산이 일어나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수많은 감염병과 싸워왔다. 이번 세기만 해도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유행하고 그때마다 경제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맥도널드나 공항까지 폐쇄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보다는 치료약이 몸에 더욱 심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다. 도시를 봉쇄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수많은 가게나 레스토랑은 두 번 다시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코로나의 영향은 장기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2020년 가을이 되어 드디어 도시의 엄격한 봉쇄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현재 채무를 모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경제에 대해 아무래도 리먼 쇼크 때보다 몇 배나 큰 타격을 주고 더욱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리먼 쇼크 뒤에도 세계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규모는 당시보다 훨씬 크다. 애초에 코로나 쇼크 전에도 나의 조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었다. 거기에서 다시 수조 달러 단위로 채무를 계속 늘려가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은 현재 17살과 12살인데 그녀들은 앞으로 번영하는 미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액수의 채무가 더욱 늘어나 변제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금리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몇몇 도시, 주, 그리고 자칫하면 국가가 파산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채무를 계속 늘려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코로나 쇼크를 계기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같은 투자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약세 장세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투자가로서 성공한 것은 늘 강세 장세가 아니라 약세 장세를 쫓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세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눈여겨보며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삼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짐 로저스. 제1장 코로나 쇼크로 내 인생 최악의 불황에 빠지는 세계. 인생 최악의 폭락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의 세계적 불황은 틀림없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불황이 될 것이다.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가며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쇼크를 발단으로 전 세계 채무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먼 쇼크 직전인 2008년도에도 세계적으로 채무가 늘어나 심각한 상태였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쇼크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주요국의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딘가에서 금리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붕괴가 일어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 틀림없다. 지폐를 계속 찍어 내 채무를 늘리고 지출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주식 등의 자산을 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장 참여자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행동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지폐를 찍어내도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계산서가 돌아오고 지폐는 의미를 잃고 금융상품의 시세는 폭락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다양한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파탄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미래의 아이들 세대가 받을 연금은 대량의 빚과 지폐 인쇄로 인해 현재와 비교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고령자들은 지금도 소비에트 연방시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사실상 제로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리먼 쇼크 이후 미국의 채무는 크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미국의 공적 채무 잔고는 2,800조 엔을 넘었다. 트럼프 정권이 시행한 대폭적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국채 발행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세계 최대의 대외 채무를 안고 있는 미국이 경제 악화로 미국 국채의 채무 불이행을 일으킬 염려가 높아지면 미국 국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금리가 상승한다. 그때는 전 세계의 경기가 나빠진다. 리먼 쇼크 때 세계를 구한 중국에서조차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의 채무가 증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라트비아의 은행이 파산하고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의 은행 등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2020년 3월에는 레바논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국가나 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대한 채무 계산서는 언젠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로 봉쇄한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10수년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의 모든 것을 폐쇄한 싱가포르의 영향은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번영기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이다.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방대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채무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IMF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싱가포르의 GDP 대 채무 비율은 세계 상위에 위치한다. 정부는 채무를 상회하는 방대한 준비금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준비액이나 부채액 등은 공표하지 않는다. 준비금이 줄면 젊은 세대 장래는 어두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번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준비금을 줄고 있다는 순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최근 싱가포르 달러의 약세는 코로나 불안에 의해 구입된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가의 미국 달러 구입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 대비로는 많은 통화가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의 투자가는 경험적으로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미국 달러에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가를 폐쇄하지 않았다. 사실 2020년 1월 10일과 11일에 나는 우연히 강연을 위해 중국 후베이성 후안시에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모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에서 강연을 했는데 초대해준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취소도 되지 않고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서유럽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감기 등으로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평소와 다른 광경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남았다. 지금 생각하면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내가 우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취재진은 내가 가볍게 기침을 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평상시 체온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조금 안심하는 것 같기는 했다. 그 뒤 단숨에 사태가 악화되어 우한은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다. 하지만 중국은 최초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확인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인 재빠른 대응으로 다른 나라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미국은 감염이 확대될 때까지 몇 달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붕괴에 빠진 도시도 있었다. 미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실수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만연하여 나라가 타격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훨씬 심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이미 레스토랑이나 카페, 그리고 강연도 재개하고 있는 등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 발생지인 우한은 완전히 봉쇄했지만 나라 전체를 봉쇄하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경제를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타격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완전히 봉쇄한 나라의 타격은 앞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백신의 등장으로 시장이 과열되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마 코로나 전부터 이미 버블이었을 것이다. 약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했는데 이는 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이다. 이것이 버블의 정의는 아니지만 버블의 증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20년 연속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다. 코로나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 최근 들어 다시 어떤 종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전의 버블에는 이미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파열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최근 장세야말로 버블이 터지기 전에 찾아오는 이른바 과열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상승하여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주가가 급상승하여 장세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9년부터 1990년의 일본 주식시장이나
1999년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랬다. 나스닥 주식시장은 1999년 시점에 이미 수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었는데도 마지막 6개월 동안 더욱 증가했다. 그것이 과열 장세다. 지금이 바로 주식의 버블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중앙은행이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고 시장에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본 은행의 총재도 되도록 빨리 지폐를 찍어내 그 자금으로 채권, ETF를 사서 장세를 지탱하고 있다. 일본 주가는 과거 최고가에서 40% 이상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대로 가면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주가도 버블이 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표된다면 모든 장세가 과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고양과 대량의 자금 투입으로 엄청난 버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경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개선될 것이다. 공항의 비행편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제로보다는 개선된 것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과열된 버블 말기에는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장세가 과열될 때는 기세로 매수가 들어오고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많은 사람도 나온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방식의 매수가 주요한 일은 드물다. 만약 단기적인 모멘텀 매매의 베테랑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는 화상을 입게 된다. 나는 모멘텀 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다. 곧 시장에 더블팁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검사 수를 늘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감염자 수와는 달리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개되어 있는 통계는 보도나 뉴스와 마찬가지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나는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미디어는 신문이나 잡지 등을 좀 더 팔기 위해 온라인 기사를 좀 더 클릭하게 하기 위해 뉴스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시장의 더블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지만 온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버블 말기에 과열 장세에 뒤일 거라고 생각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1년이다. 더블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 해에 주식 장세는 그다지 좋지 않다. 누가 이기건 선거에 한 해의 대량의 지출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다음에는 4년 뒤의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장세가 과열되어 니케이 평균 주가가 다시 과거 최고가인 약 4만엔까지 상승하면 2021년, 2022년은 불안해질 것이다. 버블 장세의 해피엔드는 없기 때문이다. 버블 장세라는 땡땡 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일본 주식 붐이나 하이테크 주식 붐이다. 그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공매도를 해서 개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다음으로 붐을 믿는 사람들이 전멸한다. 그들은 붐에 편승하여 과열 장세의 막바지에 모든 것을 잃는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전멸한다는 뜻이다. 버블을 믿지 않는 노예한 늙은이 내가 참전한다면 우선 맨 먼저 내가 개멸할 것이다. 이 장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공매도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딘가의 20대 젊은이가 나는 천재다. 이 얼마나 간단한 장세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계속 산다. 공매도를 시작한 나는 거기서 파산한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오는 버블 붕괴로 그들도 전멸한다. 과열 장세에 회의적인 사람도 붐을 믿는 사람도 모두 큰 손해를 본다. 그것이 버블인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 완화로 돈이 대량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각국의 정부만이 아니다. 10년 전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불가능했던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코 빌려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무리 시간을 벌어도 언젠가 이 게임은 종언을 맞이할 것이고 금리가 상승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돈을 계속 찍어내면 기업의 과잉 차입을 부르고 설비가 과도해진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한편 가격 상승의 인플레이션도 일어난다. 예컨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수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살아남은 곳은 경쟁이 적어져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빛이 있는 레스토랑은 변제를 위해 재고를 싸게 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플레이션 기미를 보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의 인플레이션으로 변할 것이다. 결국 회사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재물을 늘리는 일은 판타지 세계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영원히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세계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처럼 유행하는 MMT 이론은 세계를 파탄으로 이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MMT 이론이라는 말을 듣는 기회가 늘어났다.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정부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는 이론인데 내게는 More Money Today라는 약어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사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MMT 신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대응도 흡사 MMT 이론의 신자 같다. 다만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니 쓰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제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은 적지만 그 이론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 근사하게 간단한 해결책으로서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MMT 이론으로 세계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를 악화시킬 뿐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는 상실될 것이다. MMT 이론은 왜 잘못된 것일까? 거듭 말하지만 세계 각국의 채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나는 지폐를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은 불가능하다. 이익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지폐를 계속 찍어내고 분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일 것이다. 어쩌면 MMT 이론은 약속의 땅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전혀 저축하지 않고 지폐를 계속 찍어낼 수 있다면 너무 형편 좋은 일이다.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닌 한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 그 증거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채무를 무시한 나라는 모두 파산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바로 그 예다. 그래도 MMT 이론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는 위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고 사람은 늘 그것을 찾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MMT 이론 같은 낙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조금 다르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 대다수의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제로나 마이너스로 내렸지만 중국은 아직 금리를 붙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국은 어리석고 무모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전염병이 발생했던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다. 나는 길가에서 누군가와 만났다고 해도 갑자기 악수하고 허그를 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갖고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사태는 피할 수 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팬데믹이 초래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폐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기는 세계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한다.
어떤 위기가 일어날 때 세계는 더욱 빠른 페이스로 변화한다. 예컨대 최근에 나는 줌이나 스카이프로만 해외 사람들의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스카이프는 이전부터 이따금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진찰 같은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병원에 갈 기회도 줄어든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큰딸은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돌아와 매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다. 예전부터 온라인 수업은 존재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단숨에 늘어났다. 음식물의 배달 서비스 이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위기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배달이 필요 불가결해져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된 데는 장점도 있다. 나는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어 몸무게를 10kg나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이 많다. 실제로 내 눈으로 해외의 사물이나 현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세계를 배울 기회를 잃었다. 그것만은 무척 안타깝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낭비한 학생은 그녀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에 대도시는 쇠퇴할까? 코로나로 인해 리모트 워크가 늘어나 도시 지역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도시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일은 있었다. 예컨대 전쟁이 일어나면 큰 타격을 입은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에서도 도시에서 지방으로 피란하는 이른바 소개가 있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교외로 이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는 골드러시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움직임도 있었다. 과거의 이것들은 모두 단기적인 움직임이었다. 과거에는 영구적인 이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격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100년 전에는 교회로 이주하면 누구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멀리서도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리로 인한 단점은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주 경향이 장기적인 것이 될지 어떨지는 나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누구와도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살 이유는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줌을 통해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에서 교외로 이주했다고 해서 도쿄나 런던 같은 대도시가 사라질까?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뉴욕 같은 곳은 세금이 많고 도시의 운영 상황이 혹독하기 때문에 쇠퇴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운영이 지나치게 나쁜 대도시는 침체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뉴욕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 마이애미나 휴스턴 같은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도시에서 교외로의 이주와 관련된 투자에서는 줌의 주가가 이미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의료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관련 종목의 대부분은 코로나 재난의 와중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급등하여 이미 버블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로 바뀐 나의 포트폴리오. 이동이 제한되어 계속 집에 있게 되었어도 투자에 관련된 나의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투자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나는 늘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자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동 관련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좀 더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포인트는 어떤 분야나 회사가 회복하고 크게 상승할지를 판별하는 일이다. 나의 투자 기법은 값이 쌀 것과 변화 외에 아무것도 없다. 싸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사는 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 제한으로 관광이나 항공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코로나로 싱가포르의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항공의 주식을 샀다. 공항 서비스 회사의 주식을 사도 좋을 것이다. 충분히 조사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몇 년 뒤에 알 수 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아무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류나 운송회사의 주식은 폭락했다. 그래서 중국의 와인 회사의 주식도 샀다. 오랫동안 사고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의 주식도 더 많이 사두었다. 나는 현재 국가로서 일본, 러시아, 중국을 주의하며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주가가 과거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중국 주식은 고가에서 50%, 일본은 앞에서 말한 대로 4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일본 주식의 상장 지수 펀드를 샀는데 이유는 일본 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 주식의 상장 지수 펀드를 많이 샀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와 경쟁하지 않고 순순히 같은 길을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따라간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나라의 주식을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값이 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단기 채권도 갖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일로 러시아의 농업은 사실 꽃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농업의 원유 가격의 하락을 상쇄해 주고 있다. 얼마 전에 샀던 팟캐스트 전문의 미국 주식은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익 확정 매물로 내놓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